소송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싸운다는 거잖아요. 전쟁을 하는 건데, 전쟁을 하는 입장에서 목표물 하나만 정해가지고 타격을 해야지 전선이 넓어지면 안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영상, 분양계약 해제를 위한 해결 방법 세 번째 영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에서는요, 5단계 중도금 대출 처리 방법과 6단계 개인 회생이나 일반 회생 또는 개인 파산까지 고려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단계 중도금 대출 처리 방법인데요. 저한테 이제 분양계약 해제 상담을 받으시고 분양계약 해제 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결심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민하시는 지점이 뭐냐면 이 중도금 대출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예요. 왜냐하면 소송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싸운다는 거잖아요. 전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입장에서 목표물 하나만 정해가지고 타격을 해야지 전선이 넓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분양계약 해제 소송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분양 대행사 직원도 상대해, 분양 대행사도 상대해, 위탁자도 상대해,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도 상대해야 돼. 게다가 중도금 대출까지 받으시면요,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까지 상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버겁고 힘드신 거예요. 물론 그 힘든 과정 중에 결과가 분양계약 해제가 인정이 돼서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하시면 이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싹을 해결이 됩니다. 근데 패소를 하는 순간 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해결이 안 되고 더 꼬이는 거죠. 심지어 내가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던 분양대금 잔금은 지연이자가 계속 쌓여가지고 엄청 불어나 있고, 심지어 소송도 패소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되는 뭐 2중, 3중, 4중의 고통을 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수시로 저한테 전화해서 법률 상담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소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냥 하소연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들이 얼마나 심적 고통이 크면 그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도금을 잔압하신 분들은 그나마 이 분양계약 해제 소송을 하는 게 좀 부담이 덜 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중도금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분양계약 해제 소송을 하는 게 참 부담이 되시거든요. 게다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잔금 납부 시점에 중도금 대출을 상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중도금 대출 약정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중도금 대출금은 잔금 납부 시점 또는 입주 예정 시점에 본인이 잔압을 하든 아니면 그 건물, 즉 소유권을 이전받은 건물로 잔금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하든 그 시점에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분양계약 해제 소송을 한다는 건 뭡니까?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소송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약정에 의한 기한의 이익을 이미 상실하고 도과했어요.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으로서는 이 수분양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신용불량자로 등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신용불량자로 계속 등재되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도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분양계약 해제 소송을 하실 때는 첫 번째, 돈이 좀 되시면 중도금 대출금을 갚으셔라. 갚고 싸우자. 근데 대부분 중도금 대출 받으신 분들이 돈이 없어서 중도금을 대출 받으셨는데 이제 와서 잔압을 한다는 건 조금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좀 내고를 하셔야 돼요.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총 3가지 태도를 보여요.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이거 분양계약 해제 소송을 하고 있네? 라고 하면은 아까 말한 이 중도금 대출 상환 기일을 도과하더라도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 납부 기일을 유예해 가지고 청구하지 않고 신용불량자로 등재하지도 않아요. 뭐 제일 좋은 케이스죠. 근데 이런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 소송이 들어간 걸 알면 이게 지금 분쟁 중이네?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상환 기간이 도과한 걸로 처리하진 않아요. 즉 원금의 납부는 약간 유예를 해줘요. 그런데 이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도 대출 이자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금융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원금 상환 기간은 유예를 해줄게. 그 대신 대출 이자는 일단 납부를 해라. 그리고 대출 이자를 납부하면 신용불량자로 등재해주지 않을게. 이런 태도를 보이는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좀 많아요. 근데 세 번째는 뭐 최악의 케이스인데 소송했어? 난 모르겠어. 소송을 했든지 말든지 이기든지 말든지 그건 난 모르겠고 일단 중도금 대출 상환 기일 도래하면
원금하고 이자 무조건 청구할 거고 신용불량자로 등재할 거야. 이런 입장을 보여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일부 변호사나 법무법인에서요,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 등재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이 수분양자들한테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라라고 조언을 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건 좀 반대입니다. 신용불량자 등재를 막는 거는 시급한 일인 건 맞지만 그거 막겠다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끝까지 그 소송을 진행해가지고 승소할 수 있느냐? 이건 따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분양자를 상대로 하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물론 뭐 앞으로 남아있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바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다?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셔야죠. 아니면 적어도 강제집행이 어려운 분양계약 해제 확인 소송을 하시는 게 낫지 무타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한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 아니면 분양계약 해제 확인 소송을 했고 그거를 가지고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가서 신용불량자 등재를 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 등재를 하겠다. 이 소송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등재를 하겠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신용불량자 등재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이 소송, 아까 말씀드린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 분양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하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신용불량자 등재만을 막겠다고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실익은 전혀 없습니다.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단계로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 또는 개인 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정말로 이제 마지막인 순간에 하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이제 개인 파산인 경우에 면책까지 되면 정말 좋겠죠. 이 경우는 이제 납부를 안 하면 되고 심지어 분양 계약도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개인 파산이나 면책은 잘 들어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개인 파산을 쉽게 인정하면 아니 빚진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면피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돈을 빌려주고 계약을 하고 하겠어요. 이거는 경제 생태계를 망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파산은 잘 인정이 안 되고요. 이제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개인 회생도 이제 잘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 회생을 해가지고 인정이 되면 이제 신용적으로 사망을 하는 건데 물론 나중에 회복하고 복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개인 회생을 할 때 단순히 내가 이 분양계약에서 벗어나고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만 개인회생을 하겠다라고 하면 인정이 안 돼요. 즉 내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채무도 있는데 도대체 내가 내 재산으로는 이 채무를 이행할 수가 없고 채무 초과 상태야. 그런데 내가 개인회생을 하겠어 라고 하면 인정될 확률이 많죠. 그런데 내가 단순히 이 분양계약 해제에서만 벗어나겠다라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안 받아줍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 한 건만으로도 내가 채무 초과 상태고 채무 이행을 하기가 어렵다는 걸 입증하면 개인회생이 되겠죠. 근데 그거는 많이 입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이분이 이제 피 받고 팔아야지 중간에 전매해야지 잔금 납부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채를 계약을 하신 거예요. 10채를 계약을 하고 계약금만 잔압하고 중도금은 다 대출 받으신 거야. 그리고 이제 오르면 피 받고 팔아야지 전매해야지 라고 했는데 뭐 피는커녕 마피가 붙었어요. 심지어 입주 예정일이 도과해서 잔금 납부하라고 통보가 오고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상환하라고 왔어. 이런 경우에는 뭐 개인회생 하실 수밖에 없죠. 이제 요건만 가지고도 개인회생이 가능하죠. 10채씩이나 계약을 해가지고 이행할 여력이 안 되고 이미 채무 초과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또 개인회생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회생에 주의할 점은 이 서울 같은데 특히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분양대금이 10억 원 이상이 넘잖아요. 10억 원이 넘으면 일반회생 절차로 또 진행을 하셔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계약 해제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 또는 개인 파산을 고려하셔도 되지만 이건 정말 마지막에 하시는 방법이다 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분양계약 해제를 위한 해결 방법을 총 3편의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분양계약 해제를 검토하는 순서이기도 하고 상담을 오셨을 때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 본인의 상황이 지금 어떤 사안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분양계약 해제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